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어떤 분에게는 밥맛 없는 소리일 수도 있고 자랑질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영상을 만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공인중개사 시험 날짜를 보니까 10월 말로 잡혀가 있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합격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5회 다시 1회 합격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5회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서 추가 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합격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평균 61.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3개월 정도에 합격한 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추가 시험까지 보태다 보니까 한 3, 4개월로 잡으면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총괄적으로 단기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저는 본디 IT 사업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가장으로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동산을 하려고 취업을 했는데 제가 취업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어요. 그 기획부동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원짜리 땅을 사서 8만원에 팔고 16만원에 팔고 그러더라고요. 폭리를 너무 취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건 하면은 800만 원이니 1600만 원이니 하는 수수료를 주긴 했지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거는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생각에 그 길을 그만두고 이왕 하는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정식으로 해보자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마음 먹었을 때 시험 날짜를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남은 기간에 1, 2차 동시 합격을 하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작전 짜기 전에 이게 절대평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절대평가 조건이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고 그 중에 꽈락 40점이 하나가 있으면 평균 60점이 넘어도 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꽈락 40점을 면하고 60점 평균을 맞자 이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던 거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것이니까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90점 맞을 필요도 없고 60점만 되면은 합격이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전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들건데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사지선답 이런 시험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1번만 쭉 찍어도 기본 2, 30점 아무리 못해도 한 10점은 나옵니다. 빵점 받기가 더 힘든 게 이 사지선답, 오지선답 이런 시험 문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한 1, 20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목표를 50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차 목표를 50점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50점을 목표라면은 나머지 한 1, 20점은 제가 수업만 집중해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50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 다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한 게 출제빈도 높은 거 많이 나오는 곳만 공부하자 라고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쭉 제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꼭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만 추려냅니다. 즉 출제 경향 높은 곳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빼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계획은 없었어요. 애시당초 계획은 50점 목표로 하고 이 50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제 경향 높은 곳 중에서도 제가 꼭 맞출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즉 제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원래 처음 목적과 다르게 공부하다가 느낀 건데 이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긴 지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생각보다 단순한 작전이었습니다. 빨리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빨리 읽기는 시험 문제를 많이 풀면은 자연스럽게 빨리 읽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긴 시험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으로 저는 합격을 했는데 15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들고 일어나서 과천정부청사가 개청일에 처음으로 뚫혔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추가 시험에서 합격을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웃긴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 어렵다는 15회에서도 제가 평균 58.5가를 받았어요. 저는 합격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합격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못 느꼈죠.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그 추가 시험 되게 좀 쉬웠거든요. 그 쉬운 시험에서도 61.5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즉,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그 근사치에 가고 아무리 쉬운 시험도 그 근사치의 훨 이상 점수를 얻기 힘듭니다. 왜? 꼭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수업을 집중해서 대충 맞추는 형식이거든요. 즉, 중요한 거는 평균 60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50점은 꼭 채운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10점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은 과락은 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0점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이 50점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올 곳만 공부를 한다. 이 나올 곳에서, 즉 출제 빈도 높은 곳에서 내가 공부하기 쉬운 부분만 추려낸다. 이 방법으로 저는 작전을 짜서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 제 지인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셔서 5개월 만에 합격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업을 하셨고요. 그분은 평소에 할 일도 다 하시고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합격을 하셨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 방법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이 공부를 예전에 공부했던 책인데, 공인중개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일단 여기서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있을 뿐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을 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50점만 맞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심적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빡 생기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것만 내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할 분량이 10에서 한 5 정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집중이 잘 됩니다. 집중이 잘 되니까 효율성도 더 높아지겠죠. 이 절대평가의 장점이 뭐냐면은 어느 기준선을 넘으면 누구나 합격시켜준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는데, 상대평가 되기 전에 절대평가 때 이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 시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40, 50대 분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40, 50대 되면은 사회일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지치고 힘든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공부하고 집중하려니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여튼 저같이 이렇게 첫 번째 50점 목표를 하고, 두 번째 나올 부분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건 세 번째, 읽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읽기가 부족하면은 문제 풀기가 힘듭니다. 제가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으로 제가 작전을 짜니까 마음이 먼저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50점만 맞으면 된다는 이 자신감과, 그 다음에 공부 양이 훅 줄어드니까 여기서 심적인 편안함을 가졌고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에 봉착됐냐면은 질문이 길었어요. 우리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는 게 읽다 보니까 읽는 데만 한 1분씩 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40,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 나이대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읽는 것도 힘든데 또 지문이 5개나 되니까 이 또 고르려면 또 골 때립니다. 이
그래서 읽기 연습을 많이 하라고 저는 엄청나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책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이제 다른 부분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아홉. 총 19개 파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파트, 11개.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기로 요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9개 파트 중에 6개 파트만 공부하면 되니까 양이 훅 줄어들죠. 완전 따봉입니다. 내가 공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저는 꽤 열심히 했네요. 하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올 부분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공부 분량이 훅 줄어드니까 다음에는 다른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